한일을 대표하는 명절 중 하나인 동지를 맞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법문에서 평정심을 잃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겹친 세계 명상의 날에 대해서는 밤이 가장 길어 마음이 가장 안정된 날이라며 제정일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동짓날은 춥고 궂은 날씨였지만 전국 사찰에는 한일을 마무리하고 새해 안녕을 기원하는 불자와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백산장학재단이 호남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열고 올해도 뜻깊은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조계종 원로의원 종상대종사의 49제 중 6제가 지난 19일에 치러진 가운데 막제는 오는 26일 불국사 무설전에서 봉행됩니다. BBS는 연말을 맞아 올 한 해 분야별 주요 현안을 돌아보는 송년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정치 분야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은 우리 전통 명절인 동짓날이자 유엔이 제정한 세계 명상의 날의 첫 기념일이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동지법문에서 내가 마음이 편안해야 세상이 편안해진다며 어지러운 시국에도 마음을 다잡아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동짓날이 세계 명상의 날로 정해진 데 대해 밤이 가장 길어 마음이 가장 안정된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황민호 기자입니다. 소복히 눈이 쌓인 서울 조계사입니다. 작은 설이라 불리는 동지를 맞아 대웅전 안팎에는 기도를 올리려는 불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법단에 오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동지 팥죽 드시고 내일부터는 맑은 복을 많이 갖는 희망찬 새해가 되길 바란다는 덕담으로 법문을 시작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지는 밤이 제일 길잖아요. 예.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해가 이제 조금씩 길어진다고. 그러니까 원래 이 새해는 원래 오늘 동지날이 원래 새해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진우 스님은 이와 함께 현대 사회의 심각한 문제들을 불교의 수행법인 선명상을 통해 풀어가자고 주창해 왔습니다. 지난 10월 방미 기간 중 진우 스님은 유엔 본부를 방문해 세계 명상의 날 제정을 요청했고 유엔은 지난 6일 동지인 12월 21일을 세계 명상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밤이 가장 길어서 사람들이 마음이 가장 안정된 날이 바로 동짓날이다. 그래서 이제 세계 명상의 날을 오늘로 정했습니다. 동지 법문에서 진우 스님은 옳고 그른 것, 좋고 나쁨을 구분하는 분별심이 마음속 괴로움과 업을 낳는다고 설했습니다. 첫 번째 육바라밀 보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불전 내고 기도비 내고 시주하고 이게 다 법보시 부처님 법을 널리 펴서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가장 첫 번째 할 일이 법보시 그걸 보시. 작은 설 동지를 맞아 조계사를 찾아온 사부대중은 진우 스님의 법문 속 참된 의미를 되새기며 나쁜 기운을 걷어내고 좋은 날을 기약했습니다. 서울 조계사에서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동지는 팥죽 먹는 날이기도 합니다. 밤이 가장 길어 음의 기운을 물리치기 위해 쏘아 먹는 풍습이 생겼다고 하죠. 전국 사찰에는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안녕을 기원하는 불자와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눈과 추위도 절로 향하는 발걸음을 막진 못했습니다. 전국 동짓날 사찰 풍경을 권금주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눈과 비가 내린 동짓날. 전날 밤부터 모든 사찰은 분주했습니다. 판물을 삶고 새알심을 빚으며 함께 나눠 먹을 팥죽을 쑤면서입니다.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는 각각 1만 인분의 팥죽을 준비했는데 금세 동이 났습니다. 제가 좀 부끄럽게 살아온 것 같아서 그거를 조금 참회할 겸 새해에는 좀 더 당당하고 떳떳하게 좀 자신 있게 살고 싶어서 다 여기 팥죽 드시고 나서 소원 성취하면서 대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새해 달력도 팥죽 못지않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겨보면 마음은 벌써 새해를 맞았습니다. 주시 스님은 올 한 해 열심히 달려온 시민들에게 새해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바로 동지의 역할이에요. 앞으로 밝음이 더 길어서 새로운 희망이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안 좋았던 그런 것들을 다 풀어버리고 밝은 마음으로 새해 한 해를
시작했으면 하는 그런 봉은사 한켠에는 도농상생 직거래 판매장이 열려 제주도에서 올라온 감귤이 먹음직스럽게 전시됐습니다. 온정을 나누는 따뜻한 날인 만큼 오가는 흥정 속에 미소도 번집니다. 금정총림 범어사에서는 방장 정여스님과 금정불교대학 졸업생들이 함께 새알을 빚으며 동지를 맞았습니다. 포항불교사업연합회는 일찌감치 일주일 전에 야외 부스를 마련해 포항 시민 5천여 명에게 팥죽을 나눠주고 판매용품을 준비해 이웃 돕기 성금 마련에도 힘썼습니다. 호남에서는 평소 지역 어르신에게 국수 공양을 펼치던 마이산 탑사 봉사단이 특별한 날인 만큼 이번에는 자비의 팥죽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청주에서는 월명사가 올해 처음으로 팥죽 나눔을 펼치며 독거노인 등의 소외 이웃들과 팥죽 500인분을 나눠 먹었습니다. 누구나 남녀노소 뭐 인종이든 무엇을 가리지 않고 먹는 데는 평등한 거거든요. 부처님도 평등 공양이라고 하셔서 제가 오늘은 꼭 이렇게 지어서 뭐 없는 분들 뭐 무슨 분들 이렇게 안 하고 누구나 드실 수 있도록 여기. 바다 건너 제주에서는 관음사가 관공서를 돌며 직접 만든 팥죽을 전달하고 마을의 평안과 공무원들의 안전을 기원했습니다. 이 가운데 BBS도 본사 법당에서 만공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갑진년 동지법회를 열고 희망찬 새해를 다짐했습니다. 흰눈이 내린 새벽 사찰에서 정성스레 쑤어낸 팥죽 한 그릇으로 전국 불자들과 시민들은 다가올 새해 건강과 소망을 빌며 한 해를 정리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 봉은사에서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 젊음의 거리 홍대 중심가의 청년 대학생 포교 중심 도량으로 자리 잡은 저스트비 홍대 선언이 동지를 맞아 특별 법문과 팥죽 공양을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발언했습니다. 저스트비 홍대 선언은 그제 조계종 사찰음식 명장 1호 선제 스님의 법문과 팥죽 공양 행사를 열고 24절기 가운데 밤이 가장 긴 동지의 전통적 의미를 재조명했습니다. 선제 스님은 동지는 가장 추운 시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이며 팥죽은 부정적인 기운을 해소하고 몸과 마음의 안정을 도모하는 전통의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음식은 온 우주의 생명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음식과 명상을 결합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참석자들에게 삶의 조화로운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했습니다. 법문에 이어 참가자들은 팥죽 공양을 통해 몸속의 냉기를 몰아내고 건강한 재료로 만든 팥죽으로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특별한 시간을 체험했다고 선원 측은 전했습니다. 조계종 대구 보광원이 동짓날 지역인재 불사를 위한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보광원은 해마다 이맘때 우수한 불자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는 능인고 2학년 성진영 군을 비롯해 학생 5명에게 50만 원씩 모두 250만 원을 수여했습니다. 보광원 주지 한우 스님은 법문을 통해 동지의 참된 의미를 전하며 팔정도 수행을 하는 참된 불자가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처님의 핵심인 가르침인 팔정도 수행법을 가지고 생활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은 모래로 바뀌는 거와 똑같아. 모래로 바뀔 수 없습니다. 보광원 사도대중은 법회에 이어 동지 팥죽을 나눠 먹으며 한 해를 돌아보고 을사년의 힘찬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불교계에서 많은 인재불사를 하고 있지만 별도로 장학재단을 설립해 15년간 인재불사에 힘쓰고 있는 한 스님이 있습니다. 바로 조계종 포교원장을 지낸 금산사 조실 도영대종사인데요. 노 스님이 주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꼭 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걸까요?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 눈발이 흩날리는 전북 완주의 백화도량 성강사. 추운 날씨에도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학생들이 사찰 곳곳을 돌아보며 문화해설사의 설명에 귀를 기울입니다. 역사책 속에 나오는 병자호란이 사찰 건축물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이야기를 듣자 당시 우리 선조들의 위대함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종교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시는 거 듣고 이걸 약간 역사적으로 이렇게 접할 수 있어가지고 감격스럽기도 하고 그다음에 선조들이 참 대단하시기도 하시고. 참가한 학생들은 모두 도영 스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백산장학재단이 올해 선발한 장학생들입니다. 장래희망이 유명 건축가부터 독립영화 감독, 세계적인 클래식 작곡가까지 분야별로 우수한 인재 가운데 특히 성품과 인성이 훌륭한 청소년 위주로 선발했습니다. 다만 뽑힌 학생들에게 도영 스님이 제시한 조건은 딱 한 가지. 시상식 전날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해야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청년들이 불교와 인연을 맺었으면 하는 노 스님의 간절한 바람이 깃들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다. 그게 임재 스님의 수차작주, 거짓되지 않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 입처개진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올해도 총 56명이 템플스테이에 참가해 고등학생은 50만 원, 대학생은 100만 원씩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들도 만나게 해주셔서 1박 2일 동안 형들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또 같이 수련도 하면서 지혜도 많이 얻고 불교 문화를 체험하고 나서 얻는 돈이니까 나중에도 템플스테이 했던 거를 생각하면서 더 약간 깊게 생각을 하면서 절을 방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귀한 손님들을 위해 송강사는 김사인 시인을 초청해 특강 시간을 마련했고 학생들도 재능을 뽐내며 감동적인 공연으로 화답했습니다. 하룻밤 템플스테이를 통해 이 불교를 잘 알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노 스님이 이 따뜻한 마음으로 자신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시작합니다. 도영 스님. BBS 뉴스 김민수입니다. 2024년을 되돌아보는 송년기획 보도, 오늘은 첫 순서로 정치 분야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부터 빚어진 여야 갈등이 지속되며 지난 4월 22대 총선 이후 더욱 증폭됐습니다. 연말 노벨문학상 시상식을 기다리던 국민에게 윤석열 대통령은 기습적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일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어진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국민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불교계 원로들은 조속한 전국 안정과 화합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인연, 화쟁, 수의로 조천리 가르침을 되새겨야 한다고 해법을 내놨습니다. 이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초부터 윤석열 정부는 불안한 조짐이었습니다. 정부의 갑작스런 의대 정원 증원 발표에 맞선 의사들의 반발, 이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는 비상계엄 사태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이어 지난 4월 22대 총선 이후 더욱 증폭된 여야 갈등은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와 같았습니다. 개헌 저지선을 겨우 지킨 여당은 무기력했고 범야권은 노란 봉투법 같은 쟁점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고 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마다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여의도와 용산 사이의 대화와 협상은 멈췄고 갈등과 대립이 깊어갔습니다. 정치는 실종됐고 파국은 예정된 결론이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대한민국은 큰 충격에 빠졌고 헌정사상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극한의 여야 대립으로 국민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으면서 우리 사회는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란한 전국을 조속히 수습하고 분열과 갈등에서 벗어나 상생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는 것, 이를 위해 불교의 인연, 연기법의 중요성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입에 밥 한 숟갈 들어오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모든 중생들의 도움으로 사는 겁니다.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고 서로 긴밀한 유대 관계 속에서 얻어서 사는 거거든요. 특히 당리당략을 떠나 삿되고 그릇된 것을 과감하게 척결하고 바르고 정직한 것을 드러내는 파사현정의 자세도 언급됐습니다. 아울러 원효대사의 화쟁사상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우리 국가의 발전, 민족의 번성, 나아가서는 평화 통일, 이것이 우리 금생의 주제인데 거기에 맞도록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상대방을 인정하는 화합 정신이 있어야 된다. 한 모퉁이를 비추면 천리가 밝아진다는 법화경의 수위로 조천리 가르침도 해법으로 제시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나라와 국민 모두가 평안해진다는 겁니다. 불교에 수처작주란 말이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자기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정진해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나라가 좀 혼란스럽더라도 같이 혼란에 떨지 말고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일을 잘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연말에 휘몰아친 전국 불안과 국민 혼란을 하루빨리 극복하는 길이 새해 벽두부터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조계종 원로의원 대궁당 종상대종사의 49제 중 6제가 지난 19일 불국사 무설전에서 봉행됐습니다. 불국사 원로 덕민대종사의 축원을 시작으로 헌양과 헌화가 이어졌고 금강경과 장엄연부를 사부대중이 함께 독송하며 스님의 속환사발을 기원했습니다. 6제는 불국사 선장 종우대종사와 주지 종천스님을 비롯해 문도대표 성행스님과 문도스님들, 봉정사회주 호성스님, BBS 대구 불교방송사장 영송스님, 이영숙 불국사 신도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종상대종사 49제 막제는 오는 26일 불국사 무설전에서 봉행됩니다. 경남 합천 해인사는 조계종 제10대 종정을 역임한 해암당 성관대종사의 열반 23주기 추모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지난 17일에 진행된 달해제에는 해인총림방장 대원대종사와 동당 세민대종사,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 해인사 주지 해일스님을 비롯해 산내 대중스님들이 참석해 스님을 추모했습니다. 백전백승이 불의 일이며 백번사 백번일이 된 것이 한번 참는 것도 못하고 많은 만당이 불사인문이라 만번 말해서 만번 마땅하더라도 말 안 하는 것보다 못하더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관대종사는 해인사 방장과 원로회의 의장 등을 거쳐 1999년에 조계종 종정을 역임했습니다. 종교법인 신묘엔이 24절기 가운데 하나로 1년 중 밤이 가장 긴 동지를 맞아 특별한 공양의식인 별공양 계백 호마법요를 봉행하고 세계 평화와 재난 극복을 기원했습니다. 신묘엔은 지난 15일 일본 도쿄 다치카와시의 총본산 은현원에서 매년 돌아오는 자신의 별자리에 공양을 올리는 별공양 계백 호마법요를 봉행했습니다. 신요엔 이토신소 원주는 자신이 깨달은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며 이타행을 세계와 미래로 건네어 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신요엔은 이토신소 원주의 제안에 따라 4년 전부터 동지 일주일 전에 자신의 별자리에 공양을 올려 당해의 재난을 없애고 복을 불러오는 별공양 계백 호마법요를 매년 봉행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의 포교당인 강릉 관음사가 행복나눔 효도잔치를 개최하고 지역 어르신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응원했습니다. 관음사 경내에서 최근에 열린 행사에는 관음사 주지 유엄스님과 봉사단, 최익순 강릉시 의회 의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해 지역 어르신 500여 명을 초청하고 따뜻한 온정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몸의 온도를 1도로 높이면 수없이 많은 병들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의 온도, 행복의 온도를 1도로 올리면 우리가 더없이 살아가는 것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관음사는 지역사회의 노인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동시에 앞으로 지속적인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천태종 부산 삼광사는 53존불 8만 9층 대보탑 법화경 석경계문중수 불사 마부리를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천태종 부산 삼광사는 최근 대웅보전 옆 대보탑 앞에서 원로 대덕스님들과 부산 불교연합회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화경 석경계문중수 불사 회양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석경계문중수 불사는 석경의 붉은색이 벗겨진 부분을 새롭게 경면주사를 사용해 붉게 칠해 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계종 제3교구 본사 신흥사가 불교대학 21기 졸업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신흥사 속초 포교당 원각사에서 지난 18일에 봉행된 졸업법회는 신흥사 주지 지혜 스님과 원각사 주지 설혜 스님 등 사부대중이 동참해 지난 2년 동안 불교 기초교리와 불교 문화, 금강경 등을 수학한 졸업생들에게 부동 풍계증과 졸업증을 수여했습니다. 신흥사 주지 지혜 스님은 불교는 배움에 머무르지 않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비행을 실천하는 참다운 불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졸업생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늘 새겨 어디서나 당당하고 참다운 불자로서 지역사회에서 모범을 보이고 부처님법을 널리 전하는 포교에 정진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신흥사 불교대학은 지난 2001년 개원 이래 올해까지 졸업생 900여 명과 포교사 110여 명을 배출하는 등 강원 지역 포교 전진 도량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동지가 세계 명상의 날이기도 합니다. 밤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 시간입니다. 고요함과 평온함을 선사하죠. 그래서 가장 밤이 긴 동짓날이 명상을 하기에 적합할 것 같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해마다 동짓날 지구촌 가족들이 다 함께 명상을 즐기는 모습을 떠올려봅니다. 이상으로 12월 23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